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요즘 증여 상속 상담 진행하다 보면 꼭 2명, 3명 중 1명꼴로 말씀하시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 상속세 부담도 부담대로 힘든데 이 부모님 사후에 남은 형제들과의 분쟁이에요. 이 법률상 표현으로는 이제 상속재산 유류분이라고도 하죠. 이게 보통 증여 상속 같은 경우는 상담하다 보면 이 가족사를 듣게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골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형제간의 다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흔하고 형제랑은 사이는 괜찮은데 이제 사이나 며느리가 껴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슈들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상담 진행했던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 형제 중에 한 분이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이 사이비 정도가 이 부모님 재산의 규모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재산이 눈독 들이고 있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뭐 어떤 가정이나 소쩍새 오는 사유는 없는 가정 없다고 이제 평생 함께 있던 부모님이 이제 부재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부담이잖아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남은 형제들과 상속 재산으로 분쟁까지 한다? 사실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겠죠. 근데 문제가요, 이게 정서적인 부담과 상처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는 기본이고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까지 파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유류분 청구의 정의와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사전 증여를 받으면서도 유류분 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더 이해하시기 쉬우시겠죠? 이 방법만 따라오시면 절세 부분도 잘 챙기면서 추후 발생한 상속 분쟁까지도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우선은 유류분 정의부터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유류분이란 이 상속재산 가운데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률은 민법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류분 권리자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의 직계 존속, 부모님, 직계 비속, 자녀분, 그리고 배우자를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 비율은 이제 법정 상속 지분의 절반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반만큼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될 이제 유류분 권리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 유류분 몫에 미달하게끔 받게 되면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되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류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이제 피상속인의 그런 의사와 무관하게 이 재산이 강제로 분할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생전에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아버님 입장에서는 형제가 자녀가 5명이 있는데 군 첫째 아들이 제사도 챙기고 우리 막 가족들 뭐 중종 묘들 다 선산 다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여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남아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대부분을 첫째에게 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첫째에게 만약에 큰 부동산 하나를 전체 다 상속으로 유언 공증을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나머지 형제분들이 나는 받아야 될 법적 지분에 미달하게끔 밖에 난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첫째 형제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째분은 100%로 받았던 이 등기가 돼서 상속으로 받아온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강제로 분할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이 상속 부동산이 만약에 분할 등기가 되는 케이스가 아니면은 마음대로 처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세 채를 다 제가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제 남아있는 형제분들이 이거 세 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아파트 1번, 2번, 3번 중에서 아파트 1번만 저에게 소유권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2번, 3번 협의 분할을 해줘야 된다 라는 만약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좀 심플해요. 왜냐면 아파트 하나, 둘, 세 채는 다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마음은 좀 쓰리겠지만 나중에 처분할 때에는 그냥 이 아파트 1번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분할 등기가 안 되는 그냥 통으로 받은 아파트 한 채라든지 아니면은 건물 한 채를 통으로 받았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협의 분할로 유류분 청구로 인해서 재산이 분할되게 되면 명의자가 공동으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 자체를 못합니다. 이 처분 자체를 못하게 되면 이게 상황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으로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상속세를 내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이 재산을 내가 처분하려고 해. 근데 그들 중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걸 처분을 반대하는 순간 못 팔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또 결국 이 사전증여랑 또 결부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전증여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유류분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유류분 대상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요. 뭐 극단적으로 10년 이전에 사전증여한 것들도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상속 전에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증여 때문에 나중에 상속 분쟁이 반드시 예측이 된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 증여가 아닌 양도를 활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유류분에서 문제가 되는 이 사전증여랑 이 특별수익은 이 무상증여일 때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증여 행위가 있었으면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있었던 사전증여는 무조건 포함이 되고 1년 이전 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범위 제한 없이 유류분 청구 권리자가, 그러니까 이 소송을 거는 남은 이제 상속인분들께서 그 사전증여했던 행위만 어떻게든 찾아낼 수만 있으면 이 특별수익으로 걸어가지고 항상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부모님 재산을 생전에 이 증여행위가 아니고요, 만약에 양도행위,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양도행위로 가져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양도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사전증여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 상속재산에 대해서 추후 유류분 분쟁 없이 안전하게 미리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증여가 아닌 가족 간 매매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 가족 간 저가 매매는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첫 번째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또 시가보다 너무 저렴하게 낮은 대가로 가져오는 가족 간 극단적인 저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이 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뭐 토어즈 이슈도 있고 주둔대상 지역, 규제 지역 확대되다 보니까 이 가족 간 저가 매매가 세법상 효능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할 거고,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가져올 돈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그조차도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겠죠. 가족 간 저가 매매 관련된 파트는 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기존 영상에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이 두 번째 대안은 바로 가족 간 교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련해서는 실제 수행했던 사례 기반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 아버님께서는 한 14억 정도 경기도 일산 소재에 겸용주택이 하나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형제분들 중에 사이가 틀어진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상속으로 다 가져오게 되면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여지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이 의뢰인 자녀에게 주고 싶어 했고, 자녀도 이거를 지금 기회에 가져오고 싶거나 또는 상속으로라도 가져오고 싶은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걱정되는 거지. 또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분할 등기로 되지 않는 통째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상속 분쟁으로 협의 분할로 등기가 일부 넘어가게 되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상속 분쟁의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증여로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그 당시에 따져보니까 합해서 한 4억 2,4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여받게 되면 세금도 4억이 넘는 세금이 나와.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뭐 이분 입장에서는 되게 골이 빠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전 증여도 증여지만 나중에 상속 분쟁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 결과 첫 번째 플랜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족 간 매매를 활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세는 14억짜리였는데 요걸 한 11억 정도로 조달을 해서 가족 간 매매로 한번 가져와 보자 라고 해서 관련된 플랜을 짰습니다. 세금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양도세는 1억 8천 정도, 그리고 취득세가 5천만 원 정도에서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여로 가져왔을 때보다는 세금 자체는 한 2억이 넘는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는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바로 이제 11억의 현금 조달인 거지. 14억짜리 11억만큼 아버님께 드리고 가져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이 거래는 유상거래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속 분쟁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금도 2억 넘게 줄어들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뭐예요? 결국 이 11억이라는 현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갖고 있는 자금을 탈탈탈탈 털어도 한 2억 원 정도밖에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족 간 매매는 플랜이 나쁘지 않지만 애당초 현실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한 플랜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고민했던 게 바로 교환을 활용한 플랜이었던 거예요. 교환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유상거래 행위죠. 유상거래는 사전 증여로 인한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간 매매와 마찬가지로 추후의 유류분 분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자금 조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플랜에 해당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교환 플랜을 하려면 본인도 부동산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인천에 소재한 아파트를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세액 검토 결과 다행히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양도세도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 인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서 세금이 나오지 않았고, 아버님께서 갖고 계셨던 겸용주택에 대한 부분만 한 4,500만 원 정도 나오시고, 그리고 교환으로 인한 취득세는 양쪽 다 합해서 한 2,500만 원, 도합 7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가족 간 매매보다도 세금이 더 줄었거든요. 가족 간 매매는 세금이 2억이 넘게 나왔었는데 얘는 1억 언더, 7천만 원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세부담 최소화 관점이 충족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 비용 최소화. 가족 간 매매는 11억의 현금이 필요했지만 가족 간 교환을 활용했을 때에는 돈 자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그냥 아파트,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넘기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족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 가능성도 한 번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본 사례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족 간 교환이 가장 매력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가족간 맞교환으로 진행을 마무리했던 고객님이셨고요. 그래서 절세는 절세대로 다 혜택을 땡겨 오시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까지도 잘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로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고정 댓글란에 이 블로그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부모님 재산 증여, 상속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추후 상속 분쟁 가능성까지도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나 사전 증여 같은 경우는 이 유류분 청구 범위가 사실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부모님 재산을 추후 상속 분쟁 없이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 증여보다는 양도행위를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나 교환은 이 상속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 증여에 비해서 이 절세 혜택도 아주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 상속 증여, 절세 전략을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절세 전략 수립 시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일 있으면 저희 캐파 닿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력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히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